이제 얼마 전에 올해 그 2월 달에 나온 소식 중에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재미있고 럭셔리한 뉴스는 우리 그 영화 기생충 Parasite 오스카 goes to Parasite 하면서 이게 말이죠. 굉장히 아주 럭셔리한 굿뉴스 아닙니까? 지금 오스카 역사상 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오스카 작품상 베스트 픽처 상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기획을 하고 대본 작업, 시나리오 작업도 같이 이제 한진원 작가랑 둘이 같이 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실제 이 영화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 과연 봉준호한테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봉준호가 이 영화의 기생충에 대한 영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까? 예, 현재로서는 영화 기생충에 대한 저작권은 봉준호 감독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봉준호 감독은 무엇이냐? 예,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한 감독이자 시나리오, 각본 작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작자로서의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저작자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작권자겠죠? 그러니까 저작자와 저작권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저작자와 저작권자.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을 찍은 거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겠죠? 자, 이때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창작자가 됩니다. 이 창작자가 바로 저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작자이자 저작권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창작을 했기 때문에 창작자, 저작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작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누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이 사진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사고 싶다고 하면서 이 사진에 대한 모든 권리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2차 저작물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모든 권리를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심코 찍은 사진 이거 진짜 10,000원이나 받으면 다행인데 이거를 100만 원 주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저작권을. 그러면 보통 팔 수도 있습니다. 팔겠죠? 얼씨구나 하고 판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이 사진의 창작자는 변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사진의 저작권자는 나한테 100만 원을 주고 간 사람이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작자, 창작자는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작권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봉준호 감독이 저작권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영화를 만든 저작자인 감독 봉준호, 각본 작가 봉준호, 카메라 감독, 그다음에 음악 감독, 음향 감독, 조명 감독, 미술 감독 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 창작자로서 영화라는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물을 만들 때 영화의 제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화 제작자가 바른손 ENA입니다. 바른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른손 맞아요? 예, 그 바른손 ENA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그 다음에 음악 감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태프들 있잖아. 이 사람들과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이 영상 제작자인 바른손 ENA가 가져가는 것으로 자동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우리 시작권법에서 영상 제작자의 특례 조항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만들어서 저작권을 넘겨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드라마,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영화 한 편 정도 만들려고 하면 웬만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은 100억이 넘어가요. 예,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10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그 영화가 성공할 가능성보다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디즈니 영화가 1,000만이 많이 나왔지 우리나라 영화는 1,000만이 그렇게 별로 없었죠? 대부분 영화가 손실이 많아요. 그런데 영화가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작권을 자동으로 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창작자가 제작자한테 자동으로 넘겨주기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저작권법은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 개인이 하는 창작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대규모 자본이 움직이는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투자돼서 만드는 이런 대형 콘텐츠, 뭐 영화, 게임, 방송,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도 생기고 또
세부적으로 다른 어떤 2차 시장물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커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문화 강국으로도 이렇게 가잖아요. 미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문화 강국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사실 우리 한류가 거의 최고라고 봐야죠. 한류가 탑입니다. 예, 현재 지금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신문화 트렌드를 만드는 것은 한류밖에 없어요. 이미 다른 나라의 모든 문화는 끝났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한류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 한류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대규모 자본이 활성화돼야 이런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여기 일하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참여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문화를 키워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 제작자, 자본을 투입하고 책임지는 영상 제작자가 일정 부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권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영화 기생충을 만들었으면 이 기생충을 통해서 극장에도 걸고 IPTV도 걸고 그다음에 DVD도 만들고 그다음 모바일도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채널에 이 영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실제 영화의 최초 창작에 참여했던 뭐 감독이나 뭐 음악 감독, 미술 감독 이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 음악 감독은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미술 감독이 나는 내가 지금 이 미술 뭐 이런 거 세트 만들고 하는 것은 극장에서는 되는데 IPTV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은 되는데 중국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하게 되면은 영화 작품 하나인데, 그죠? 한 개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면은 이게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목적, 그리고 뭐 게임, 방송, 드라마 모든 것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 제작자한테 이런 권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작권법에서 그 조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간다. 저작권이 넘어간다. 단 감독이나 배우나 뭐 시나리오 작가나 다른 여러 가지 스태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별도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센티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들어간 투자금이 100억이다 하면 100억 원금, 투자 원금을 회수한 순간부터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그 이익이 발생했을 때 뭐 감독에 대한 인센티브, 뭐 작가에 대한 인센티브, 주연급 배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실상의 다른 혜택을 주는 거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인센티브 계약을 하는 게 사실 감독이나 작가나 배우들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익에 대한 걸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투자 원금을 회수한 다음부터예요. 예, 원금이 회수되기 전부터 만약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제작사가 아마 꺼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확실하게 흥행이 될 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아마 요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생충에 대해서 특별하게 봉준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와 간의 어떤 별도의 계약이 없다고 하면 바른손 E&A 투자 배급을 했던 CJ E&M이 이 영화에 대한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 CJ E&M이나 바른손 E&A가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걸 가지고 말이죠.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영화를 가지고 극장에 개봉하고 IPTV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런 모바일 서비스하고 해외 수출하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영화 기생충을 가지고 또 다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뭐 노래방에 막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광고 영상 그 광고 영상도 예를 들면 송강호가 나오는 장면, 이선균이 나오는 장면, 그다음에 뭐 조혜정이 나오는 장면 이렇게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만 따로 모아가지고 마치 송강호가 광고를 찍은 것처럼 별도의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 영상을 팔고 그 이익을 영화 제작사나 혹은 이 CJ E&M이나 이 권리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배우들이 싫어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이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대로만 써라. 하지만 영화를 서비스하는 거에 대한 범위는 제한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저작권 양도에 대한 조건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사실 간단한 이야기인데 제가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길게 이야기했냐? 뭐 다른 이야기는 사실 별로 할 얘기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